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서 리플 코인도 마이너스 20% 이상 크게 빠졌죠. 그러나 다시 매수세가 강력히 유입이 되면서 현재 저점의 추세선 안쪽으로 다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중동의 상황은 단계적으로는 악재로 좀 작용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코인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강력한 호재로 작동될 수 있다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겠고, 이 중동 사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공격도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반면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밝혔는데 벌써 하루 만에 입장을 좀 바꾸고 있죠. 자, 최근 이스라엘의 전시 내각에서는 다수의 보복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라면서 이 선택지는 모두 영내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이란은 고통스러운 방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시 내각은 이 가운데서도 미국 등 동맹이 반대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려 한다고 방송을 좀 덧붙이고 있는데, 자, 바로 이스라엘도 이란의 보복을 재천명하긴 했지만 전면전은 자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중동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네타냐후 이스라엘의 총리입니다. 최근 총리 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지속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가자지구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총리는 개인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시 내각을 유지를 해야만 면책 특권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란과의 대규모 충돌이 발생한다면 전시 내각은 자연스럽게 지속이 되는 부분이고, 현재 연정을 이루고 있는 구구 세력과의 연대도 지금보다 더 강화를 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중도 보수층의 지지 역시 더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각에서는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하고 최근 이란의 영사관 공격을 감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태가 굉장히 괘씸하긴 하지만 전면전은커녕 직접적인 대규모 충돌도 굉장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이란 현재 굉장히 극심한 경제난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일반 국민과 젊은 층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상태인 거죠. 그렇게 이란은 확전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개인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면전을 바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런 내막을 우리가 지금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양상은 사실 장기화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란 공습 방어에 하루에 1조 8천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금액은 지금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의 국방 예산의 10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엄청난 자금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끌고 가게 되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모두 다 불리한 상황밖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바이든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미국이 지금 나약해서 중동 상황이 악화가 됐다라면서 바이든을 옥죄는 트럼프인 거죠. 그래서 현재 바이든이 올 11월에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데, 이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가 된다면 세계 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세계 이제 경제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게 되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는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바이든은 대선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이 이란의 중동 사태는 조만간 원만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도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5% 정도 선에서 조정 흐름을 마감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멋진 급등 흐름 실제 전개가 됐었던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조금 이제 가벼운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 그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긴 했지만, 이제 이 조정 흐름을 이제 끝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멋진
반등 전개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외부적인 악재에 의해서 이제 조정 흐름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세력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끌어내린 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부적인 악재에 공포감에 휩싸여서 자체적으로 개미 털기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세력들은 오히려 이 기회를 매집으로 삼으면서, 매집 기회로 삼으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시킬 수 있다. 오히려 저가에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절대 같이 이런 매도 행렬에 동참하시기보다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현재 우리 코인장의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ETF가 이미 출시가 됐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벌써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형 호재가 이미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대한 끈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틀 전에는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한꺼번에 승인을 했죠. 자, 이것은 우리 코인장에 엄청난 훈풍을 불어주게 될 것입니다. 억눌린 중국의 투자 수요의 해소 채널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 홍콩의 ETF는 미국보다 더 센 놈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ETF와 반감기도 엄청난 호재인데 이거보다 더 폭발적인 진짜 호재가 바로 중국의 ETF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시아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량은 미국 시장을 훨씬 뛰어넘고, 만약에 중국 투자자 중 극소수라도 비트코인에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엄청난 일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불법이죠. 그러다 보니 현금을 가지고 홍콩으로 넘어와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중국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이 가치가 떨어진 주식과 부동산을 모두 팔고서 비트코인으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홍콩의 ETF까지 현재 허용이 됐기 때문에 유입 자산 규모가 이제 폭발하게 될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실제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되면 미국의 ETF보다 더 큰 규모의 자금 유입이 될 것이고, 이 중국의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이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실제 중국 정부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죠. 그리고 과거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부터 ETF 분석가는 약 3경 8천조 원, 거의 4경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이 우리 코인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홍콩까지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 아시아는 이 미국 시장보다 그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4경 원에 더해서 충분히 10경 원까지도 우리 내다볼 수 있다,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 코인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2.31 트릴리온 달러입니다. 거의 3,400조에 육박하죠. 그러면 10경원으로 기준한다면 우리 코인시장의 규모는 거의 30배 더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비트코인이 현재 약 1,700에서 1,800조 가량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경원까지도 그 덩치가 커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곱하기 30이 아니고 충분히 100배 아니 1000배까지도 그 규모가 커지는 종목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실제 이 비트맥스 거래소의 설립자인 아서 헤이즈도 비트코인의 강세 자금이 이제 막 시작이 됐고, 우린 알트코인을 통해서 1000배 수익도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이미 했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퇴직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트폴리오에 할당할 것이다라고 진단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직 재밌는 시작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그간 일부는 쓰레기 코인으로 10배 수익을 올렸겠지만 이제 우리는 1000배 수익도 노려볼 수가 있다. 우리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현재 증권성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출시를 조금 미루고 있는데, 홍콩에서는 이 증권성 리스크랑 무관하게 이더리움을 벌써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자로 리플 코인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홍콩을 앞세워서 미중 현물 ETF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홍콩에서 이렇게 이더리움과 리플 코인을 먼저 ETF를 출시를 하게 된다 하면, 미국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까지도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조만간 미국에서도 5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승인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 다음으로는 바로 리플 코인까지도 함께 승인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최근에 리플에시에 이어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자, 시간은 걸리겠지만 미국에서 알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외에 다른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분류될 리스크를 갖고 있다. 하지만 리플은 소송전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법적 명확성을 획득했다. 이러한 명확성은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리플 현물 ETF가 등장할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느 정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자, 우리 이제 조만간 리플 코인 충분히 출시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리플 코인에 대해서도 자, 중국에서 먼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면 미국에서도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 이 패권을 절대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더리움과 리플 코인을 순차적으로 출시를 할 확률을 계속해서 높여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ETF 출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SEC 위원장 바로 게리 겐슬러죠. 겐슬러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교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가 대권 주자로 부각이 되면서 바이든의 9%포인트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공화당이죠. 공화당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정당입니다. 벌써부터 차기 SEC 위원장 후보 명단까지 나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주목해 주셔야 될 사람이 바로 헤스터 피어스 현재 SEC 위원입니다. 이 위원 같은 경우는 과거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이 ETF 관련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왔었던 사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자,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이 SEC 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하게 된다면 우리 코인 시장도 굉장히 새로운 지평에 올라서게 될 거고 엄청난 훈풍을 불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ETF 관련해서도 굉장히 급물살을 타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는 과거 리플의 소송전에 대해서도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를 계속 비판해 왔었던 그런 위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SEC와 우리 리플이 지금 현재 소송을 활발하게 진행해 가고 있고 이 소송도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작년 10월 달에는 SEC가 우리 리플에게 7억 7천만 달러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벌금을 요구를 했는데 자, 이게 벌써 6개월 만에 자, 20억 달러죠. 20억 달러에 육박하는 거의 3배입니다. 3배 육박한 엄청난 벌금을 요구를 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리플이 충분히 자,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다만 가격 조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SEC가 원하는 만큼의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 조작이 정말로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대중들에게 오픈이 된다 하면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폭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리플은 절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EC가 20억 달러를 요구하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 도래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게리 겐슬러도 어차피 올 연말이나 내년 초면은 교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게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합의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4월 22일자에 리플의 답변이 있게 될 것인데 이때 소송을 장기화하겠다 이런 뉘앙스라도 조금이라도 풍기게 된다면 우리 리플 코인에 대한 홀더분들은 모두 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만히 합의를 마무리 지어야 되고 이 합의를 통하게 합의가 마무리된다 하면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ETF 출시와 그리고 IPO 바로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벌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출혈은 있겠지만 이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기관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 수익을 통해서 이 출혈이 났었던 벌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충당하면서
남는 장사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이제 등을 돌렸던 많은 리플의 홀더분들도 다시 그대로 매수세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가장 좋은 기회다, 가장 베스트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리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자, 주봉 차트이고요. 이렇게 저점의 추세와 고점의 추세가 현재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변곡점이 임박해 있고, 이 수렴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모이는 자리고, 모이다 보면은 상방이나 하방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방향성을 이제 명확하게 갖게 되는 변곡점인 거죠. 벌써 도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소송도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 소송 리스크 때문에 이 비트코인 ETF 그리고 반감기의 지금 수혜를 리플 코인만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끝나게 되면 이 엄청난 수혜를 보게 되면서 엄청난 폭발 흐름이 전개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현재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시죠. 자, 우리 안전한 세력들의 맥점 자리 기다렸다가 함께 공략해 들어가실 거고요.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코인시장이 현재 24시간이 열리고 있죠. 이러한 사인들이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카톡판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은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활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코인시장이 아직까지 살짝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재와 이제 호재는 계속해서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하죠. 계속해서 순환을 하면서 자,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런 눌림목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절대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하시면 안 되신다. 오히려 세력들이 강력하게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